이야기하면 되는 건가? 예, 말씀하시면. 오, 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와? 화면 나갔니?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자, 뭐 들리시는 거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었네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공교롭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었네. 그죠? 이게 수요일이었네. 이날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우리 새로 신규 가입, 요날 신규 가입하셨는데 밤에 그죠? 아침에 매도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나오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즐겨라니 우리 현님 뭐하러 들어오셨어? 다 이야기한 건데. 그죠? 아주 인생을 즐겨라님은 엊그제 들어오신 우리 회원님이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 이제 김기수 주식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라는 이제 유튜브에 항상 어떤 내용들보다 먼저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서 시장에 제가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주도 섹터에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죠? 이런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에 어떤 종목이어도, 그죠? 안 들려요? 왜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얘기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있는 거.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LG화학도 방송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는 이야기 쉽게 안 해요. 그죠? 왜? 매도했다가 반등하면 욕먹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방송들이 뭐해? 웬만하면 매도하지 말고, 그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장기로 보셔라. 그죠? 중장기로 보시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이제 카카오만 해도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뭐 이때 사든 그래도 25%를 줄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런 타이밍을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아까 아침에 주식은 말이야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종목 수를 얘기하려는 거였어요. 응? 종목 수. 본인의 계좌에 그죠? 종목 수가 무진장 많아. 그죠? 그 무진장 많으면 그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시장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별 큰 영향이 아닌 건지. 사실 저런 내용들도 제가 우리 카페에 여러분들 아무나 볼 수 있는 내용, 그죠? 그냥 카페만 가입하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매일 올려놔요. 매일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들, 그죠? 하루에도 한 10개씩 올려놓을 거예요. 시황과 종목 자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기가 힘들까봐,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럼 그거 그냥 클릭만 하면 찾아볼 텐데, 안 보더라고. 그죠? 근데 안 보면 주식은 뭐예요? 공부 안 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해도 쉽지가 않은데 공부 안 하면
주식시장에 헌혈을 해야죠.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맨날 여러분들께 쓴소리 한다리잖아요. 그죠? 날로 먹을 열이면 주식시장에서는 오래 가지 못한다. 공부해도 쉽지가 않은 게 주식시장인데 공부도 안 하고 날로 수익 내고 날로 자산이 범창한다? 그건 그런 게 어딨어. 그제? 그렇게 쉬우면, 그제? 시장에 그렇게 쉬우면 주식, 직장 다 때려치고 주식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업종 종합 차트를 이야기할 때 거래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 그대로 말씀드렸었던 그대로 상황이잖아요.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죠? 외바닥에서 이때는 매수하고 이때는 비중 줄이고 그리고 다시 쌍바닥 만드는 그 지점에서는 매수를 하는데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 지금 추석 라인까지는 이렇게 수렴 형태, 그죠? 수렴 형태의 움직임. 그러다가 이제 추석 전날 내일하고 이틀인데 여기서 이렇게 뚫을 건지, 그죠? 살짝 밀 건지. 그 부분은 저는 살짝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월봉의 조정 라인이 양호하게 조정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수가 하락한다고 너무 크게 놀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놀랄 이유가 없는데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장대한 페이지,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보신 내용들이에요. 어디 갔지? 그죠? 제가 나올 때마다 끝부분에는 항상 그린랠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올려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조직부 타임 파워포인트가 여기요. 그죠?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아주 스킵하면서 넘어갔는데 다른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영상 부분이거나 또 제가 이 방송을 일주일밖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죠? 중간중간에 아까 그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MTN 유튜브가 아니고 제 개인 유튜브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올려요. 왜?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시장은 항상 예측하고 예측한 가운데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초보 투자가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목표가가 얼마인데, 그죠? 지금 펀더멘털이 영업이익이 매출이 얼마여서 지금 이 기술적 차트 흐름 부분과 접목해서 상승 흐름으로 갈 때, 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단한 종목은 지금 상황의 흐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기업의 악재가 나오거나,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카카오나 그리고 NC소프트나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오면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추세를 그리면서 그 이전에 잘 나가던 종목이었었고 그것이 양호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나오면 뭡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응이라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들에게 매도하세요라고 시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응? 이렇게 떨어진 LG화학도 제가 지난주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쳐다보지 말라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욕먹을 거야 올라가면. 그런데 제가 보는 바에는 뭐하러 LG화학가 있냐고. 그죠? 2차전지 소재에서 매매하면 되는데. 그죠? 게임주가 NC소프트만 있습니까? NC소프트 게임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 야, 여기서 바닥에서 그죠? 58만 5천 원에 사서 60만 원에 팔았으면 그건 그 사람들 목. 응? 그렇게 떨어진 거에 단타하는 몫은 그 사람들의 목. 응? 이런 것도 선수가 해야지. 그죠? 여기서 했다가 막 이거 초짜가 이런 거 낙폭과대한 걸 가지고 왜 단타를 하냐고. 그죠? 추세 상승하는 걸 가지고 단타를 하면 더 편한데.
그잖아요. 항상 선택의 문제예요, 주식은. 그죠? 내가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뭡니까?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이 더 좋으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자꾸 연습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LG화학이 3월 15일 날 제가 여러분 이 방송할 때마다 그랬고 항상 방송할 때마다 그랬어요.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부터 셀 완성업체 하지 말고 소재를 해라. 그죠? 그게 첨보면 첨보. 그죠? 지금 월봉 보면 하나도 시장 영향 없잖아요. 응? 일봉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러분들이 장대 음봉에 팔고 또 올라가다가 이런 꼭대기에서 샀다가 밀리면 또 매도하고 단타들은 그러잖아. 거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죠? 마찬가지에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수소, 효성 첨단 소재. 그죠? 카카오는 매도해야 되고 효성 첨단 소재는 우리 회원님이 64만 원에 이 실현하려는 걸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상하프론테크 6만 5천 원, 7만 4천 원에 팔았는데 그죠? 6만 5천 원 내려오면 다시 산다. 그죠? 근데 6만 5천 원을 안 줬어. 그죠? 6만 6천 원까지만 주고. 응? 이날 팔고 여기서 6만 5천 원 부근에서 다시 사면 되는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거 못하면 뭐예요? 코오롱 인더라도. 응? 코오롱 인더라도. 왜? 코오롱 수소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 그죠? 그게 가장 핵심이야. 1등이야. 멤브레인 분리막 쪽에 상하프론테크와 코오롱 인더. 그죠? 거기에 그거 못하겠으면 롯데정밀화. 오늘은 단기 고점이 살짝 나왔네. 그죠? 지난주에서 계속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거 못하겠으면 한국가스공사. 응? 다 이야기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한 걸 냅두고 왜 어려운 데 가서 있냐고. 그죠? 그 근거를 알아야지 근데. 그죠?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계속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죠?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거의 제목만 읽다시피 했는데 그죠? 이건 우리 회원들이 벌써 2달 전 이미 7월 달부터 계속 제가 그린랠리 친환경 관련 그린랠리가 10년 이상 대세가 될 거다. 그죠? 대세가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종목의 매매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좋은 종목도 일봉 당일날에는 변동성을 엄청나게 준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기술적 매매의 포인트를 갖고 갈 거냐는 여러분들께 지금 다 설명 들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시든지 그런 기반을 여러분들에게 공부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환경 투자기 7월 14일 날 여러분들 이 돌직구 타이밍에 얘기했었던 내용 21일 날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IPCC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그죠? 그러면서 유럽의 이 그린 뉴딜 정책 그러면서 7월 21일에만 접근했어도 뭡니까? 수소 관련주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응? 아직 못 올라온 게 풍력인데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죠? 풍력은 언택 산업이기 때문에 그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이 델타 변이 때문에 3, 4분기 실적까지는 별 볼 일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뒤늦게 움직일 거다. 그죠? 추석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장은 삼강 MNT다. 삼강 MNT 관심 가져보셔 한번. 그죠? 그리고 7월 20일에도 이 이야기를 했고 뭐 글로벌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했지. 그죠?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움, 2차 전지, 수소, 효성 첨단 소재, 풍력, 삼강 MNT
거기에 원전도 마찬가지지, 그죠? 원전이라든지 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데 원전은 이 우리나라 정책적 변수의 흐름 부분이 일정 정도 있으니까. IPCC 보고서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다 이 보고서 내용 부분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이거지. 50년 만에 한 번 있을 자연재해가 39배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 그죠? 그거를 지금 빨리 탄소 제로를 위한 글로벌 정책 흐름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가 항상 추운 나라인데 갑자기 20도, 30도 더운 기후가 막 발생하고 그러면 피부를 확 느낄 거야. 그죠? 우리가 엄청나게 더운 나라고 비도 무지 많이 오는 나라인데 갑자기 썰렁하고 춥고 영하 10도, 20도가 가고 거기에 몇 개월째 비도 안 내려. 이러면 체감으로 확 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의식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죠? 이미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리고 이번에 9월 10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전학은 그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응?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차도 결국 환경이잖아.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유나 경유 이런 걸 안 쓰고 하는 게 전기차잖아요. 그죠? 그게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 수소차가 되는 거예요. 전기차 이유는 수소차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의 모멘텀을 정책적인 글로벌 정책 흐름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여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야, 그럼 석탄이나 석유나 그죠? 정유, 유가는 왜 안 떨어지니? 다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수소 종류 중에, 그죠? 그레이 수소라고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수소, 이게 대세거든. 왜? 가격이 싸서. 그레이 수소가 그린 수소가 진짜인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꾸 규제를 하니까 석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석탄을 안 캐.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응? ESG 발, ESG 발 인플레이션도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는. 그런 걸 앞으로는 더 심하게 규제를 할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죠? 산업혁명 그리고 녹색혁명 그죠? 인구가 무척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구는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녹색혁명에 의해서 곡물, 재배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곡물이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게 단순히 굶어 죽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섹터가 좋냐 어떤 뭐가 좋냐 하지만 여행 간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간다 하는데 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끝나면 세상이 다 여행 가고 옛날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지난번에도 이 첫 그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유럽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부분, 옛날처럼 막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응? 산불, 홍수, 응? 이런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거거든. 앞으로는.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탄소는 배출량이 더 커지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경제 성장이 더 커질수록 지구의 온난화는 더 가속화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수소로 가고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5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5도는 엄청난 거예요. 1.5도가 더 올라가서 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 이게 이런 거죠.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셔. 유럽의 150만 개 회사들 중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신용 규모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전환 위험이라고 하는 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이제 전환 위험과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가게 됐을 때 물리적인 위험, 이 자연 재앙 이런 물리적 위험에 의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비용, 응?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돼서 진짜로 해안가나 이런 부분들이 침수가 돼서 위기가 가면 세계 금융권도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수소 생태계. 지금은 오늘은 제가 수소 쪽을 강조를 했지만 이전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무진장 강조했잖아요. 그죠? 올해 3월 15일 이후로는 소재 쪽만 해라. 셀 쪽은 하지 말아라. 그죠? 하려면 삼성 SDI 정도다. 그래서 제가 삼성 SDI 하다가 80만 원, 81만 원에 다 이익 실현했다. 우리는. 그거 여러분들에게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98만 원 다 이익 실현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야. 제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고.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그죠? 저라고 무슨 미아리에서 저는 점쟁이 팬티를 빌려 입지 않아서 전부 다 알지 못해. 그러나 나름대로 공부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 차트 하나 딸랑 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수소 생태계를 이용해서 요 잘 보셔. 수소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게 석유화학, 천연가스, 바이오가스에서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수소가 부생수소, 추출수소. 이거는 가격이 싼 거. 그죠? 이제 요런 거기에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해외 수입 이런 부분들에 있어 그걸 이제 운송을 하고 발전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 필요로 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지. 그죠? 그냥 수소 관련주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핵심되는 종목 그리고 정말 그냥 옛날에는 수소 관련주는 테마였어요. 왜? 경제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았고 그죠? 보편적 흐름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산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테마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10대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ESG 그리고 탄소 제로를 향한 밑거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 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그죠? 가장 큰 문제는 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전력 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손실이 커. 그죠? 이 부분이 가장 큰데 수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만 구축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그런 가운데 이제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에너지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까 이야기한 경제성이 없고 생산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개발 부재 때문에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장점. 그죠?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부산물이 없잖아. 2차 전지는 그 배터리 엄청난 뭐 재활용을 한다 해도 그죠? 엄청난 쓰레기가 될 거라고 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 경제로 가야 되는 부분의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집 옆에는 수소 저장소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집단 이기주의 좀 버려야 돼. 저부터도 버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죠? 수소 연료 탱크 폭발 사례는 전무합니다. 자꾸 수소 폭탄 이런 거 연상하지 마세요. 그죠? 전기차는 한번 불나면 그죠? 끄는데도 내연기관차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시간과 물이 엄청나게 소요되죠? 응?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나면 차 전소된다고 보면 돼. 그 차 전소되는 하루 종일 불타야 되고 거기다 물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안 꺼져요. 응? 전기차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차는 충돌하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탄소 저장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담보하는 흐름. 그게 수소 연료 탱크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탄소섬유에 도레이 첨단 소재의 전량 수입하던 부분을 우리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섬유 만들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올해 초에 50만 원은 기본 간다. 15만 원대 이야기했던 거예요. 50만 원은 기본으로 간다. 60만 원까지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죠. 기간 조정 보이고. 그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55만 원 근처 오면 다시 사도 된다. 왜? 기간 조정 충분히 보였고 이제는 하반기 수소 경제로 가는 거다. 85만 원까지 본다. 근데 또 내일 아침에 홀라당 또 가서 사고 이러지 말고 조정 라인이 들어올 때 사야지. 응? 3, 4일 양봉 나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훨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사면 됩니까? 그게 매매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은 기술적으로 잡는 거고. 그 수소산업의 경제성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 2011년 7월 기준에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수소 로드맵이 발표됐고 뭐 이건 5천억 달러 규모다. 그거보다 더한 건 그죠? ESG 관련 자금 동향. 지금 전체적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장한동 시사님.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뭐냐? 경기가 좋습니까? 경기 정점 피크아웃 논란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돈이 그죠? 넘쳐나지 않으면 뭐하러 경기 민감주를 해? 그죠? 글로벌 수소 소비량이 지금 좀 이게 10 엑사줄에서 그죠? 78 엑사줄까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지금 2020년, 2050년으로 이렇게 증가할 게 보이죠. 그죠? 거기에 삼성자산운용,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이 1위인데 수소 ETF 상품을 출시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KB자산운용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추가 계획 중이고 또 해외 펀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여태까지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의문. 이 부분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ETF까지 수소 쪽 라인 부분에 ETF 상품을 검토하는 그 돈이 왜 몰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11월 달, 9월 추석 지나고 나서 한국가스공사 수소산업계획 발표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수소 경제 로드맵 우리나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 로드맵이 쭉 있고 거기에 글로벌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유엔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 부분에서 기후와 관련된 흐름 부분들이 강화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명약관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린의 시대에 그린 포커스를 갖춰야 된다. 이미 7월 달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수소, 풍력은 좀 나중에. 그럼 그런 쪽에서 놀면 다른 쪽보다는 엄청나게 편안한 흐름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철강이나 이 여타 산업 부분도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그냥 그 산업이 아니라 탈바꿈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GS니 SK니 두산이니 롯데니 포스코니 누가 성공할지 누가 실패할지 누가 더 빠르게 성공할지는 공부해야지. 응? 우리는 준비돼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하려고 하느냐? 그냥 시간 남아서 그죠? 포스코가 철강 열심히 하던 걸 왜 수소 쪽으로 눈 들리고 그걸 하려고 그죠? 왜 현대중공업이 조선이나 열심히 만들고 이러지? 왜 수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왜 정유회사들이 수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왜 돌리겠어요? 거기가 돈 되니까. 산업이 거기가 성장하니까. 그럼 성장하는 산업 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성장한다면 거기를 더 늘리지. 시설 투자하고. 그죠? 여러분들 2차 전지 소재 시설 투자할 때마다 확 반응하는 거 보셨잖아. 성장의 바로미터는 증설이잖아요. 그죠? 본업에 대한 증설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한다는 건 그쪽이 돈 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야죠. 그죠? 정부 규제하고 있는데 가격 싸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죠. 그죠? 그죠? 방송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하면 이 회사 이때도 이 음봉 날 때도 그랬을걸? 장대 음봉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하면 팔지. 뭘 반등해? 그때부터 매도인데. 그러면 반론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2, 3년 들고 계시려고 한다. 그죠? 그럼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시세 볼 일도 없지. 뭐하러 시세 보셔. 그죠? 죽이나 사나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본전 오면 팔겠지. 그죠? 개인 투자가의 장기 투자 습성이 그거잖아요. 물리면 끝까지 갖고 있는다. 올라가면 홀랑 판다. 그죠?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보시라고. 올라오는 종목을 살려놓고 떨어지는 종목은 적어도 추매를 하지 않고 물타기를 안 하고 실패한 것만 대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올라간 종목 썰랑썰랑 다 팔아갖고 떨어지는 종목 물타기 계속해가지고 계좌는 시퍼런 종목들로만 쭉 그러면요 개인 투자가의 장점을 다 버리는 거야. 응? 죽으라고 떨어지다가 하루 10%막 올라오는 종목 10% 상승했어. 이렇게 그런 매매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 있으신 다음에 해도 돼. 응? 항상 시장에 어떤 글로벌 정책과 흐름으로 이슈가 뭔지 거기에 그걸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주도 섹터를 매매를 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도 그거 검증해 보시면 되잖아요.
요거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좀 기다리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올라갈 겁니다. 하면 좋아해. 팔라 그래. 팔았는데 올라가.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 그죠? 제가 팔라는 의미는 그거 10% 올라올 때 다른 종목은 다른 섹터는 50% 100%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팔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틀린 거를 보지 말고 시장 전반의 움직임과 흐름을 보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카카오 전 지금도 매도해요. 내일 반등 들어올 수 있어. LG와 지금도 매도해요. 반등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거 안 해. 그런데 저는 그거 안 해. 특히 개인 투자가를 졸로 보는 LG화학은 안 해. 저는 제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한 거. 명품 회원은 경영자의 마인드가 개떡 같으면 그 주식 하지 말자. 그 주식의 수익을 내줘도 개인 투자가를 여수로 하는 기업은 저는 매매 안 합니다. 그 25년 된 원칙이에요. 왜? 2차전지가 LG화학만 있어? 다른 LG 소재하면 되지. 그죠? 물적 분할한다고 개떡으로 개인 투자가들 한번 힘들게 하더니. 그죠? 니콜 나왔고 뭐 ES 저장장치 불나도 뭐 하나 제대로 뭐 때문인지 개인 투자가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그런 기업은 저는 LG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LG화학도 주력으로 매매했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엔. 근데 지금은 쳐다도 안 봐. LG화학은. 그죠? 이전에 제가 SK이노베이션도 안 본다리잖아요. 그죠? 저 영상 보면. 그죠? SK이노베이션도 안 봐. 제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주의 권리야. 2200개 종목 중에 그게 왜 꼭 그거 사야 되냐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를 졸로 하는데 좀 극단적이죠? 저는 피 터지게 합니다. 주식을. 우리 뭐 여기 회원님들 장한동 신사님도 그렇고 샤방샤방님 그리고 아까 인생을 즐겨라님은 요 최근에 들어오셨고 저는 피 터지게 해요. 우리 회원님도 아실 거야.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페에 관련 글 한 종목을 사더라도 그 종목과 관련된 내용 그 섹터와 관련된 내용 매매 별로 안 해요.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매매 별로 안 해. 그런데 중독됐잖아요. 그죠? 중독되신 분들 많잖아요. 하루 매매 안 하면 손가락에 경기가 오시는 분들. 그죠? 매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하셔야 되는 분들. 저는 종목 진단받을 때 제가 오티즈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종목 딱 봐서 우리 회원님 아이디를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죠? 처음엔 제가 오해했어요. 종목을 딱 보니까 변동성 높은 이런 저가주가 많아서 그죠? 그러면 저하고 성향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 보시고 안 맞으시면 나가셔도 된다. 그런 전문가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오라고 하지. 저는 저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잘 생각해 보셔서 가시라고 해요.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성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종목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안 해. 주도 섹터만 해. 그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져. 그런 거를 전문가가 투자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면서 계좌의 레벨업을 갖고 가게 만드는 거지. 응? 매매 이렇게 하루 좋았다가, 그죠? 하루 좋으면 삼겹살 먹으러 갔다가 하루 딱 떨어져서 응? 마이너스 박살 나면은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애한테 괜히 신경질이나 부리고, 그죠? 친구 약속도 다 취소해버리고. 그게 주식 투자입니까? 그건 아니야. 정석의 투자를 가면서 승리하는 명품 회원과 명품 투자 전략을 김기수하고 한번 맛보세요. 그죠? 아직도 그린과 환경과 관련된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무진장 많다. 그거 여러분들 검증하셨잖아.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코오롱인도, 롯데정밀화가, 효성첨단소재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간은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때도 얘기했었어요. 2차 전지 소재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올해 초에도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와서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죠? 왜? 주식을 가격을 보니까 가치를 보지 않고, 그죠? 가치를 보지 않으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이미 시장은, 그죠? 변해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계좌는 장렬하게, 감사하게 주시장에 헌혈을 하고 계실 겁니다. 주시장에 헌혈을 할 거냐, 헌혈을 받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 백지 한 장의 차이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